이명박 당시 예, 대통령이 그때 MB 때죠. 예, 예. 만나면은 네.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길 원한다고 전해라. 아, MB 쪽에서? 예, 그 말은 한마디 해라. 그래서 예.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 말을 했대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뭐 이런 말씀 전하시라고 그런다. 근데 이명박 이름 석자를 듣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서더라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어제 정세현 전 장관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 할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다, 스타일이. 예. 그 김일성 주석 스타일로 하는 것 같다. 예. 아버지는 약간 좀 겁도 내고 뭐 은둔형이고 이랬는데 오히려 광폭으로 예. 막 그 진도 뺄 때는 확실히 확확 나가주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예, ICBM 저도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어떤 대목에서? 그러니까 이 통일부에서 네. 협상하신 분들 얘기가 네. 예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평양에다 보고하고 다시 답을 듣는데 뭐 3시간도 걸리고 뭐 이랬는데 네. 이번에는 수시로 보고하고 수시로 지시받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카톡 하나요? 글쎄요. 그리고 또 제가 6년 전에 네. 2011년 12월 말에 김정일 위원장 조문 갔을 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길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잠시 인사 나눈 거지만 받은 인상이 앳되고 그때는 참 목소리나 외모가 앳돼 보였거든요. 예. 그때 근데 몇 살 때였죠, 김정은 위원장이? 뭐 20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죠. 예. 근데 몇 달 후에 4월에 그게 아마 김일성 주석 생일 그 행사였을 겁니다. 예. 그 광장에서 김일성 광장인지 예. 거기서 이제 대중연설을 하는 게 나왔는데 네. 그 사이에 불과 몇 달 사이에 외모나 목소리나 분위기가 김일성 주석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몇 달 만에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앳되고 목소리도 어리고. 예,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예. 당시에는.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자료 화면을 봤더니 이호 여사하고도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몇 마디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았어요. 예. 그때 그 이호 여사는 그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위로를 좀 건넸었나요? 그러니까 뭐 길게는 말씀 못 하시고 네. 그냥 뭐 조의를 표한다는 그 정도. 뭐 근데 그때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것이 저희 일행 말고 네. 다른 쪽 분들 중에 이제 청와대 메시지를 받아간 분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당시 예, 대통령이 그때 MB 때죠. 예, 예. 만나면은 네.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길 원한다고 전해라. 아, MB 쪽에서? 예, 그 말은 한마디 해라. 그래서 예.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 말을 했대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뭐 이런 말씀 전하시라고 그런다. 근데 이명박 이름 석자를 듣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서더라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깜짝 예. 놀라면서 예. 상중에 예. 놀랐다는 거잖아요. 예.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글쎄요. 될까요? 재임 중에 뭐 뒤로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 같은데 이런 에피소드도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앳되고 뭐 이런 사실 지금도 굉장히 젊은 축이죠. 우리 대통령하고 비교하자면 굉장히 뭐 원숙하거나 이런 아들뻘이죠, 뭐. 그렇죠. 거의 나이로만 따지면. 김여정 부부장도 그렇고 둘 다 네. 자식 같은 나이들이죠. 근데 네. 이렇게 이런 어쨌든 막 적극적인 제안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봤더니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 말로 조선일보에 오늘 아침 일면머리에 보도된 걸 보면 ICBM과 관련된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정호영 실장이 미국에 가는 거다. 네.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물론 특사들이 네. 거기서 나온 얘기를 외교상의 기밀도 있으니까
다 공개할 수는 없죠. 또 우리와 미국 사이에만 정부 간에만 공유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건데 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작게 보자면 그냥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예.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들 예. 석방 문제가 3명. 있을 수 있겠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ICBM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비핵화를 어떻게 해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방법론은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예전에 지금 제재가 이 강해진 걸 생각해 보시면 네. 예전에 미사일이 이렇게 고도화되기 전에는 미국이 이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은 있어 봐야 자기네를 때리진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미사일이 고도화돼서 예. 미국까지 보낼 수 있게 되면 그렇죠. 이게 초강대국인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네. 이제 부랴부랴 나선 건데 그 미사일 부분을 먼저 좀 해결해 준다면 핵 부분은 천천히 해도 이 협상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계별로 해서 예. 그 비핵화로 가되 예. 그 미사일 가장 부분을 먼저 처리하자. 뭐 그런 예, 처리하겠다라는 예. 북한의 예. 메시지를 가지고 뭐 대가는 뭐 제재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 예. 어쨌든 미국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미국이 원하는 미국 입맛에 딱 맞는 얘기를 김정은 그렇죠.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는 분석들이 예. 나오는데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원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미국 시급한 입장에서는 문제니까요. 시급한 문제니까 그것을 완화하거나 폐기하는 조치를 먼저 북한이 꺼낼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돼도 예. 트럼프 대통령 체면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큰 소리 잔뜩 쳐놨는데 네. 이제 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압박만 해서는 안 되니까 아하. 이 남과 북이 뭔가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네. 이거 다 내 덕이다. 내가 해서 된 거다. 이렇게 공을 싹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좋아하죠, 예.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얼굴이 상상도 두껍지 못해서 그걸 못하는데 그분은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전매 특허예요, 예, 트럼프의. 그리고 뭐 이건 좀 앞서 나간 얘기지만 네. 이제 정말 큰 그림에서 길게 보고 뭔가를 얘기한다면 미국이 우리의 그 체제를 위협하고 네. 우리를 침략하려 할까봐 두려워서 미군의 훈련을 반대하고 미군 주둔을 반대했던 것이지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평화협정되고 수교가 되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미군이 계속 남쪽에 주둔하는 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예. 그 말을 김정일 위원장이 6.15 때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담 중에. 예. 그 얘기가 다시 리바이벌 나올 수도 수 있다. 예. 아. 좀 앞서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인 게 4월 초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예.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예.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뭐 자신들이 이미 저 열병식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막 규모를 크게 해서 전략 자산을 깔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맥락 예년과 같은 규모라면 예. 하면은 이러면서 조건을 달았지만 네. 어차피 예년처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축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때 하질 못하고 스케줄이 미뤄졌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예. 이제 계획이 다 틀어졌으니까 예. 그때 다 여기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한국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것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남북 정상 간에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 그리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국내 보수 언론이나 어제 홍준표 네.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뭐랄까 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요. 네.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 이유는 3대에 걸친 기만술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라는 불신이 굉장히 큰 것 네. 같거든요.
뭐 그분들이야 참 실망스럽겠죠. 아니, 과거에 그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할 때는 타이밍 맞춰서 미사일도 쏴주고 핵실험도 해줘가지고 북한 카드 네. 안보 장사로 먹고 살았는데 이 밥줄을 끊겠다고 하니까 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기만전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의 6.15 회담의 결과 또 네. 14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 한반도 평화로 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6.15 직후에 네. 정말 다 됐던 이 미북 수교와 평화협정을 네. 부시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맞아요. 정말 몇 달만 더 있었으면 됐을 텐데 부시 정권 들어서서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바람에 실패한 것이고 예. 또 14 때는 뭐 이게 이행될 틈도 없이 또 우리 쪽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이 불과 몇 달 전에 정상 간에 맺은 약속을 이 파기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지 네. 일방적으로 북한만 책임지라고 할 문제도 아니고 과거의 합의 같은 것이 이 북미 간의 합의 같은 것이 깨진 것도 네. 이 양쪽이 신뢰가 부족하고 또 양측에 다 이제 강경파들이 좀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루어진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도 북한이 다 기만해서 됐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게 못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홍준표 대표 이런 분들은 예. 아, 저 사람은 완전 북한 대변인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색깔론 내놓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할 줄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색깔론밖에 없다. 근데 예. 좀 저도 이거는 좀 이제 국민들이 안 통하니까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담론을 예. 좀 개발했으면 근데 좋겠다. 이런 제가 제안도 드리고 보기에는 싶더라고요. 그 자유한국당 예. 의원들이나 보수 언론에서 예. 지금 너무 무리하게 예. 대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네. 슬슬 이 한반도의 예. 긴장 완화와 평화로 가는 이런 상황을 보고 네. 대세를 따르려고 그분은 아주 이 냉정하게 판단하는 네.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렇죠. 대세를 따르려고 가고 있는데 유독 국내의 보수라고 하는 분들만 지금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네. 계속 그냥 강경론만 얘기하는데 예.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북쪽의 이 변화를 전혀 감지를 못하고 도대체 뭐가 지금 남북 간에 또 이 우리와 미국 간에 또 북미 간에 이런 게 돌아가는지를 정보가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거처럼 색깔론 그거에만 베팅을 하니까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박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예,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패닉 상태인 패닉 상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하던 옷을 입고 똑같이 이제 같은 반복을 하는 건데 참 재밌네요. 어쨌든 이명박 정부 내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이제 어딘가요? 외국에서, 남북 그 회담을 해보려고 돈으로 흥정해서 이게 걸려가지고 예. 북한으로부터 망신도 당하고 말레이시아였나요? 싱가포르였나요?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던데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계속 국내 정치용으로는 이런 걸 하면서 뒤로는 어쨌든 남북 간의 뭔가 역할을 그렇죠. 남북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했었다. 이런 말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앞과 뒤가 다른 이게 다 역사가 드러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네. 결과적으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당장 비핵화를 해서 항복 선언을 받아내지 못하면 네. 의미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뭐 북한 가봐야 응? 북한 핵 개발 축하 사절단밖에 안 된다. 네. 비핵화란 말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했는데 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 계속 나왔어요. 고집하는 게 북한이 뭐 당장에 핵을 갖다 바치고 네. 항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게 그렇죠. 그렇게 쉬웠으면 자기네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네. 9년 동안 왜 그걸 못했으며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 20여 년째 왜 그걸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 왔으면 일단 축하를 하고 고생했다라고 덕담을 하면서 오자 회동을 해도 그 5당 회동을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실 국정감사장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정미 대표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식은 좀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좀 국민이 평가할 대목인 것 같고요. 판문점에서 하는 정상회담은 처음이에요. 6.25 전쟁 이후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문점 회담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남북은 외국이 아니고 이웃이니까 편하게 그냥 뭐 국빈 방문해서 뭐 의장대 사열하고 만찬하고 이렇게 요란한 형식 갖출 거 없다. 항상 실무 회담을 편하게 갖자 양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그런 이 전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라인 구축도 그것으로 이제 우발적 충돌이 큰 문제로 번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뜻이 되고 또 무슨 문제 있을 때 직접 통화를 해서 저쪽은 특히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이 채널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북 간의 전화, 핫라인, 문재인 대통령 책상 위에 이제 직통 전화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니까 최소한 작년처럼 뭐 당장 전쟁 날지 모르니까 생존 배낭을 챙겨야 되고 뭐 라면 사다 놔야 되고 이런 위협, 전쟁 위협은 최소한 앞으로는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으로 가는 것이 대세다. 그러니까 결국 북미가 얼마나 빨리 신뢰를 구축해서 신뢰 회복이 돼서 이 협상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것만이 남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뢰만 되면 서로 신뢰만 할 수 있게 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면 굉장히 뭐 원숙하거나 이런 아들뻘이죠, 뭐. 그렇죠. 김여정 부부장도 그렇고 둘 다 자식 같은 나이들이죠. 근데 이렇게 이런 어쨌든 막 적극적인 제안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봤더니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 말로 조선일보에 오늘 아침 일면머리에 보도된 걸 보면 ICBM과 관련된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정호영 실장이 미국에 가는 거다.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물론 특사들이 거기서 나온 얘기를 외교상의 기밀도 있으니까 다 공개할 수는 없죠. 또 우리와 미국 사이에만 정부 간에만 공유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작게 보자면 그냥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들 석방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ICBM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비핵화를 어떻게 해가겠다. 그 이유에서는 그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위로를 좀 건넸었나요? 그러니까 뭐 길게는 말씀 못 하시고 그냥 뭐 조의를 표한다는 그 정도. 뭐 근데 그때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것이 저희 일행 말고 다른 쪽 분들 중에 이제 청와대 메시지를 받아간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그때 MB 때죠. 만나면은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길 원한다고 전해라. 아, MB 쪽에서? 그 말은 한마디 해라. 그래서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 말을 했대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 이런 말씀 전하시라고 한다. 이명박 이름 석자를 듣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서더라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깜짝 놀라면서 상중에 놀랐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글쎄요. 될까요? 재임 중에 뭐 뒤로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 같은데 이런 에피소드도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앳되고 뭐 이런 사실 지금도 굉장히 젊은 축이죠. 우리 대통령하고 비교하지 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방법론은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예전에 지금 제재가 이 강해진 거 생각해 보시면 네. 예전에 미사일이 이렇게 고도화되기 전에는 미국이 이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은 있어 봐야 자기네를 때리진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미사일이 고도화돼서 실어서, 예. 미국까지 보낼 수 있게 되면 그렇죠. 이게 초강대국인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네. 이제 부랴부랴 나선 건데 그 미사일 부분을 먼저 좀 해결해 준다면 핵 부분은 천천히 해도 이 협상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계별로 해서 예. 그 비핵화로 가되 네. 그 미사일 가장 부분을 먼저 처리하자. 뭐 그런 예, 처리하겠다라는 예. 북한의 예. 메시지를 가지고 뭐 대가는 뭐 제재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 예. 어쨌든 미국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미국이 원하는 미국 입맛에 딱 맞는 얘기를 김정은 그렇죠.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는 분석들이 예. 나오는데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원하는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예, 대통령이 그때 MB 때죠. 예, 예. 만나면은 네.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길 원한다고 전해라. MB 쪽에서 예, 그 말은 한마디 해라. 그래서 예.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 말을 했대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뭐 이런 말씀 전하시라고 그런다. 근데 이명박 이름 석자를 듣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서더라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어제 정세현 전 장관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 할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다 스타일이 예. 그 김일성 주석 스타일로 하는 것 같다. 예. 아버지는 약간 좀 겁도 내고 뭐 은둔형이고 이랬는데 오히려 광폭으로 예. 막 그 진도 뺄 때는 확실히 확확 나가주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예, ICBM 저도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어떤 대목에서 그러니까 이 통일부에서 네. 협상하신 분들 얘기가 네. 예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평양에다 보고하고 다시 답을 듣는데 뭐 3시간도 걸리고 뭐 이랬는데 네. 이번에는 수시로 보고하고 수시로 지시받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카톡 하나요? 글쎄요. 그리고 또 제가 6년 전에 네. 2011년 12월 말에 김정일 위원장 조문 갔을 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길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잠시 인사 나눈 거지만 받은 인상이 앳되고 그때는 참 목소리나 외모가 앳돼 보였거든요. 예. 그때 근데 몇 살 때였죠, 김정은 위원장이? 뭐 20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죠. 예. 근데 몇 달 후에 4월에 그게 아마 김일성 주석 생일 그 행사였을 겁니다. 예. 그 광장에서 김일성 광장인지 예. 거기서 이제 대중연설을 하는 게 나왔는데 네. 그 사이에 불과 몇 달 사이에 외모나 목소리나 분위기가 김일성 주석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몇 달 만에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앳되고 목소리도 어리고. 예,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자료 화면을 봤더니 이호 여사하고도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몇 마디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았어요. 예. 그때